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여러분은 뭐가 아쉬우신지, 여러분은 올해 뭐가 남으셨는지,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수 있는지, 나는 어른이어서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어른은 아닌 건지,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지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우리 제일 먼저 저 뒤에 우리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온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좀 남는 게 아버지가 3월 31일 날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나 부담 이런 게 좀 심했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뭔가 그 내면의 두려움 그런 거를 극복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김창욱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고요. 이제 휴먼 컴퍼니를 알게 돼서 그 스피치를 어제 끝나고 오늘 포프리슈를 보고 왔는데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라는 프로그램에 감동받아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찾고 가서 휴먼 컴퍼니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65세세요. 만으로 하면 63세요. 그럼 좀 젊으신데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좀 무책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저랑 이제 저희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30살이 넘었고 저희 다 크고 저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은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좀 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좀 눈을 못 감고 가셔서 제가 좀 많이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손 한 번 못 잡아드는 거. 그게 조금 많이 평생은 못 지워질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손을 못 잡아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아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원래는 가시면 항상 이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눈동자에 미동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딱 누워 있고 이제 미라처럼 가만히 있으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좀 무서워서 손을 못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후회가 되세요? 네, 그게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제가 죽을 때까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짧게. 쑥스럽지만. 아버지 참 살아계실 때는 원망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미워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네, 우리 두 번째 질문하신. 네, 한번. 교수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전 강의에서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동영상을 다 찾아봤지만 듣지 못한 대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건 교수님이 이제 경희대에서 성악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무슨 뭐 인문학 이런 전공이 아니라 성악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분야잖아요. 네. 그걸 놔두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으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당히 집요하시네요. 애가 힘들만해요, 어머니. 저는 애가 대바라진 건 줄 알았는데 애가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요, 지금.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엄청 심적 압박을 받고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뭘 내가 전에 사귄 여잔가? 그 태희가 살이 좀 쪘나? 이게 저 지금 많은 생각을 정말 어머니 하게 되고요. 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친구야,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알겠다. 정말 나는 엄마 한 번 보는데 힘든데 넌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진짜 그래. 엄마가 되게. 근데 교수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네.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 달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지식적으로 집요하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제가 뭐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면 노래를 매우 잘했다면 제가 강연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기까지 그 심적의 고민이. 네,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어머니, 친구야, 넌 얼마나 힘들었니? 너 지금 몇 살이니? 12살, 12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엄마들은 보통 화를 내면서 하는데 너희 엄마는 웃으면서 되게 논리적으로 하시는구나. 야, 이러면 반박도 못하고 이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데. 오케이,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면 전 노래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노래에 대한 끈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끈을 과감하게 잘라주신 분이 포프리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뭘 좀 펜글씨 좀 쓰면, 천재. 이거 펜글씨 배웠어요? 펜글씨 안 배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책 하나 보고, 천재. 김 교수님은 노래 빼고 다 잘해요. 그분이 그 끈을 그냥,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서서히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요. 네. 만약에 사장님이나 사장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노래에 대해서 계속 끈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바엔 그 끈 끊고 에너지를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음악을 하려고 한 게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화 미션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 그리고 그들과 흔히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우러지고 소통하고 변화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음악대학에서 이제 저희 교수님을 만난 거죠. 저희 교수님 얘기 몇 번 들으셨죠? 제가 막 이렇게 처음에 공고 나와가지고 제가 음대 들어갈 때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동기 애들은 예고를 나오고 전 공고를 나왔잖아요. 애들은 피아노 치다 왔는데 저만 납땜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영어책 막 이렇게 악보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들고 막 배트맨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저는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바이엘이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치는 거 있어요. 그 표지에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팔분음표 들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자존심 센 B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나 25인데 내 동기 애들 이제야 21 자존심 진짜 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요, 제가 보기에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많거든요.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죠. 노래의 주제는 다 사랑이라고요. To mine is ill, to mine hurts.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나의 고통입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항상 군복 입고. 돈은 없죠. 돈 있는 애들한테, 동기 애들한테 지기 싫죠. 항상 군복, 워카. 여자애들은 계속 오빠 언제 제대하냐고 물어보고. 저는 뭐 그런 애들 막 개무시. 니들이 뭘 하냐, 씨. 부모 잘 만나가지고, 씨. 그러니까 이제 또 얼굴 표정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말도 안 들어요.
항상 이러고 자기의 그 에고 안에 쌓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지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니까 그 독한 기운이 얼마나 그 코팅된 기운이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랑 잘 안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쟤네들이 나하고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안 노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니들이 나랑 안 놀아도 난 전혀 아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되게 고상하게 항상 고민하면서 군복 입고 이렇게 너구리하고 다람쥐 악보 들고 정말 제 과거가 참 찌질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참 찌질하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레슨 받으러 갔는데 딱 이러고 딱 있잖아요. 항상 눈을 이러고.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놓고 해 이러시는 거예요. 놔. 근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강사 되겠다고 스피치 배우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 딱 보더니 놓고 하세요? 왜 놓고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목소리도 그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다니고. 그때는 이제 이걸 놓으라고. 창옥이 이걸 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해. 그래서 저는 참 성의 없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셨다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뭐 선생이 이런 식이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기술을, 테크닉을, 눈의 각도를 몇십 도를 하라고 하든지, 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지. 뭘 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to mine Seele, to mine Herz, to mine Wohn, to mine Schmerz. 노래를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여자에게 노래를 이제 헌정이에요. 헌정. 이렇게 바칩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저의 고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군복 입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제 이렇게 to mine Seele, to mine Herz. 그때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가 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듣기 엄청 멋있는데 이렇게 막 to mine Seele, to mine Herz. 얼마나 멋있어요.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봐봐요. 이제 이런 애들, 영혼이 없는 애들은 간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리가 이제 어른들이 돼서 들리기 시작하면 왜 저렇게 부르지? 저게 헌정인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학교 캠퍼스가 보통 예쁘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죠. 창옥이 가을 보여? 저거 가을이 보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보이냐고? 밖에 가을 왔잖아. 가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예? 나가라고. 나가서 가을 보고 와. 너는 지금 노래를 계속해도 안 돼.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거야.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야. 네가 음악과 관계를 잘 맺을 때 그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야. 근데 너는 노래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의 호흡인데 그 호흡이 올라오게 되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몸에 공간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리는 공간을 울리는 건데 너는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를 외쳐. 나가 이 새끼야. 나가서 가을 보고 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 근데 너 사는 거랑 노래하는 건 어쩜 그렇게 똑같아. 나가서 좀 이렇게 돌고 와. 안녕히 계십시오, 교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수님 방문을 나오면서 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야, 이 씨앙, 이거 내가 철학과냐?
기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기술을. 이 목을 얼마나 내리라든지, 뭐 소리를 이빨 사이에 끼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가을이 봐. 뭔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께 레슨을, 그러니까 1년 반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을에 가을을 처음 본 거예요. 가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던 거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전에 택시 탈 때도 아저씨 회기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좋네요. 성악가입니다. 두마인 실내 두마인 헬트 원숭이 똥구멍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또라이, 이 상또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이제 내가 너무 특별해서 저렇게 보는구나. 장난 아니다 나는. 근데 이제 그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의 만남. 근데 선생님과 만났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을 1년 반 동안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난 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몸에 와서 발현이 되니까 제가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졸업하고 한 10년을 따로 레슨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는 선생님은 계속 음악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동작과 행동, 사람의 표정.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확신이 생긴 거죠. 왜? 제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하면 변하는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때 지방에 있는 합창단을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잘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들어갈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처럼. 뭔가 내 안에 변화받은 게 있고 막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매로 레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저는 보이스 컨설팅 합니다. 그랬더니 보이스 컨설팅이 뭡니까?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거 선생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처음엔 공짜로도 가르쳐주고 시간당 2만 원도 받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연을 한 게 아니고 레슨을 했었어요. 목소리나 말하기나 사람의 관계 같은 거를. 이렇게 한 3, 4명. 처음엔 1명 했는데 돈이 안 돼서 3, 4명으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3, 4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그리고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저도 하나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뉴욕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그때쯤에 계속 강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홍대 언론정보대학원의 교수님이 이제 제 강연을 듣고 한번 대화를 하자고 해서 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그 강연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어디서 유학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회기동에서 유학했습니다. 김밥 천국 다니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농담하지 말고 미국 어디에서 공부했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유학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원서 8권을 이렇게 딱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번역하신 것을 강연하시는 건데 본인이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제가 이 원서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의 눈을 바라봐. 너는 나의 눈을 바라봐. 내가 이 책을 다 해석할 수 있는지 너는 나의 눈을 바라봐. 그랬더니 아니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을 나는 인간관계로 갖고 말을 하는 건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 일들이 한 80년 전부터 있었고 나는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인간의 삶으로 가져가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저의 그런 지점을 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 싶을 때는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나 시스템이나 책을 믿으세요. 난 이게 분별력이 없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관과 단체와 그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분을 따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제 스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의 강연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좋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강사님들의 강연을 잘 보진 않아요. 전문 강연자가 아닌 분들인데 가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은 시인님이 강연하신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는 정말 10번 보고 100번 봐도 정말 계속 저를 부끄럽게 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거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항해사들이 별에 빛나는 것을 보고 내 위치를 어디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가 필요한 거죠. 스타는 우리가 추앙하는 그 스타 말고요. 빛나는 별, 그 지점에서. 그러면 그걸 보고 내 위치를 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단순하게 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그 지점.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냥 땡기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생각을 잘 안 하고. 근데 인간은 진짜 땡기면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여러분 포프리쇼에 얼마 내셨어요? 5,000원 냈죠? 봐세요. 5,000원 냈다는 거는요. 내가 대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네요. 사람은 가치를 인정하면 페이해요. 네. 이제 10,000원으로 올리면 안 오실걸요? 그거는 10,000원만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 10,000원만큼의 인정하는 분이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왜 돈을 받게 된 거냐면요. 돈을 안 받으니까요. 사람들이요. 300명 받았는데 막 100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비고 정말 오고 싶었던 분은 또 못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거였었어요. 저 이거 한다고 돈 먹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 이걸로 돈 먹지 않잖아요. 네. 먹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반대로요. 네. 뭘 오래 못하겠어요. 뭘 하다가도 한 3개월 정도. 대표적인 거 뭐 3개월 하다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1년을 채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뭘 배워도 일을 해도.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제가 결혼하고 네. 15년간 집에 있다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결혼하신 지 15년이나 되신 거예요? 네. 되게 오래 제일 갔네요. 오래 한 게 15년 결혼 생활. 살아있네. 유머 감각이 있네요. 근데 지금 회사 입사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네. 또 하기가 싫어졌어요. 근데 회사 입사할 때 15년 만에 직장 생활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뭘 해도 1년을 못 넘긴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거는 최소한 3년은 그래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는 계속 내가 늙을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뭘 하면은 한 4개월 차부터 막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10개월 차 정도 되면은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몇 년씩 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근데 결혼은 15년이시잖아요. 네. 결혼에는 그런 권태가 없으셨어요? 위기나? 결혼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결혼은 지루할 만하면 애가 하나 태어나고 걔를 키우다 보면은 또 하나가 태어나요. 지루하면은 애가 태어날 일이 없는데. 지루할 만하면 애가 태어나고. 네, 생활이 권태롭겠다
없다 싶으면 태어나고 개가 키우는 게 권태롭다 싶으면 또 하나가 태어나서 지금 아이가 둘인가요? 예. 그래서 둘째를 키우고 좀 지루해질만 하니까 또 큰애가 사춘기가 오고 그래도 좀 지겨워서 사실은 집도 집 밖으로 나온 게 직장을 구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좀 오래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말 포프리쇼 하면서 야 정말 사람은 다양하구나. 우리가 텔레비에서 본 건 구라구나. 텔레비에서는 몇 종류의 인간만 있는데 정말 인간에게 이런 다양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일을 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져보셔라. 네. 근데 선생님 저는 그 연극을 대학교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연극도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서 했는데 네. 딱 한 작품을 하고 나니까 흥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참 무서운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장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근데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되게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웃기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재밌는 건 웃기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건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집중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은. 아마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이런 거구나. 이거 흥미 있는데? 라고 할 때 인간은 집중되죠. 근데 제 생각엔 선생님이 흥미 있네? 땡기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초반에 이렇게 딱 뇌를 반짝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서 그게 의미로 연결이 못 됐기 때문에 딱 거기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 성적 매력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속옷 입고 지나간다고 막 야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가서 남편이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속옷 입고 지나가면 남편이 막 어떡해 이런 집 많지 않아요. 옷 입고 다녀! 옷 입고 다녀!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 씨, 아주 그냥. 살 때도 옷 입고 자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해. 지금 동물의 왕국이야? 옷을 벗고 다니고 지랄이, 진짜.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가족끼리 지금. 왜냐면 인간은 성적인 매력은 초기에 익숙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호기심과 궁금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유도 물질이고 나중에 중간에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계를 갖게 되면은요. 이거 말고 이거는 스타트하게 하는 물질, 중간에 이렇게 윤활유 같은 물질이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도 물질이나 스타트 물질만 나오고 이제 본질의 그 물질이 안 나오니까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소리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네, 소리내서 웃으시고 오늘 저녁 꼭 남편에게 속옷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네, 요거 마무리하고 할게요. 제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인간은 훨씬 깊어진 맛을 느끼거든요. 네. 그 순간이 오면 선생님 눈빛이 살아나실 거예요. 아까 모니터 나중에 꼭 보세요. 지금 딱 느낌하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얼굴 표정이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그것이 뭔지 딱 캐치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 형이상학적이신. 아, 제 얘기가 형이상학적이라고요? 저희 교수님도 형이상학적이었어요. 언제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현상학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학은 형이상학만이 그 현상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계속 기술을 얘기하면 언젠간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우시지만 지금 이해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꾸 제 이걸 계속 듣고 제가 강연에서 얘기하는 걸 몇 개만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포프리쇼를 보면 전에 안 들리는 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잘 되시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마지막 한번 짧게 하고 마칠게요. 2015년 이제 뭐가 남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 좀 만족한 하루였으면서도 항상 끊임없이 좀 고민한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약간 사회 통념을 이기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주변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는 떡볶이를 팔면서 이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많이 방황도 하는데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막 노스페이스 잠바도 입는데 저는 그거를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사달란 말도 못했었어요. 노스페이스를.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좀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연연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때만이 가질 수 있고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가는데 그게 터졌어요. 최근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상황은 뭐 영업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김정수 선생님처럼 되려고 강사 일을 위험한 짓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야, 이게 시장이 점점 좁아지네요.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네, 강사 일을 하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5입니다, 사실. 25. 예, 하기에는 좀 많이 어리다고도 말씀드리고. 얼굴은 25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말투도 상당히 어른스럽고. 군대는 네, 갔다 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살다가 뭐 주변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번듯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와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주변에서는 이제 저를 좀 겁을 많이 줬어요. 너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친척들이나 뭐 저희 어머니나 그냥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4대 보험 받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그게 너무 싫거든요. 잘 살고 싶고 우리 엄마한테 이제 잠바도 사주고 싶고 내가 못 입었던 노스페이스 패딩이 이제는 데상트로 바뀌어서 현재는 입고 다닙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유일한 그거?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12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16년 새로운 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과연 제가 이 마음과 뭐 이런 어떠한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도 될까요? 그 이전에 아까 동쪽으로 가라! 동쪽. 연초라서 이런 질문이 많구나. 연초라서 이런 질문이 많구나. 어쪽으로 가야 되는지 나한테 자꾸 물어봐. 이것들이 강사는 하지 말라고 하신다. 강사는 하지 말라고 하신다. 주댕이 까는 건 아니라고 하셔. 장군님이 싫어하셔. 주댕이 까는 건 장군님이 싫어하셔. 강사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건 아니면 다 된다. 아니면 다 된다. 강사만 하지 마라. 장군님이 여기서 말씀하셔. 동자 장군님이. 좋아요. 아유,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소에 지금 제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저처럼 강연이나 이쪽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처럼 들어온 친구예요. 네. 우리 강 매니저 어디 있니?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니까 형석이 마이크 있니? 그러면은 한 1분 정도만 이 친구 얘기 다 들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줘봐. 내가 하는 얘기보다는 이제 연구소 들어온 지 6개월? 네, 반년 됐습니다. 반년 됐고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고 제 가족보다 저 친구랑 더 많이 밥을 먹고 오늘도 저 친구랑 요거 끝나면 제가 진천에 강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저는 끝나면 집에 못 가고 진천으로 한 새벽 2, 3시로 가요. 저 친구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운전해주고 가끔 조니까 제가 대신 운전하고 이제 자기는 뒤에서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런 친구예요. 정말. 자, 우리 강 매니저가 한번 얘기를 우리 그래도 몇 년 후배인 삶의 후배인 친구한테 우리 사실 근데 저분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지금 살짝 울컥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강사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나이가 25이었거든요. 질문자는 전데 울면 안 돼요. 세게 들을게요.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뭐 하자는 분이 근데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벽에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강사라는 이 직업 자체는 다른 직업이랑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굉장히 드러나는 직업 같더라고요. 그냥 다른 일 같은 거는 그냥 내가 혼자 어느 정도 뭐 잘하든 못하든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면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업은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대 위에서 바로 그 피드백을 받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로 나한테 오니까 그게 바로 제 마음속에 화살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수반한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강사 뭐 소장님 말씀 듣고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다. 내 미래가 저렇게 빛났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벽에 부딪히면 이 되게 좋았던 감정이 바로 곤두박질 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본인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저희 식구한테 이거를 넘겼냐면, 제가 말하기 애매해서가 아니라, 자,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제가 가진 경험을 갖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강 매니저가 한 저 느낌에서는요,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초반의 그 느낌. 제가 너무 좀 울먹거리는 건 제가 강연을 시작하려고 했던 게 25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정말 좋은 연기로 칠 때 그때 그 지점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미 거기서 멀리 떠나왔거든요. 시작한 때에서. 근데 그러니까 굳이 스피치로 제가 스피치 수업으로 말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저희 강 매니저가 되게 좋은 소리를 냈어요. 그 좋은 소리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를 말하고 막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게 되게 좋은 강의의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는 아직 막 힘이 빡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도 맞습니다. No space. The sound.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매니저인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없는 걸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객관적 실력은 제가 뛰어나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자, 이게 굳이 말하면 강연의 희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정말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절대 나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굳이 뛰어넘지 않아도 돼. 난 그거 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우리 강영석이라는 저 젊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의지를 수반한 감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 될 확률이 꽤 있을 거다. 근데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늘 잘한 거예요. 일단 여기 온 게. 25세 이런 모임에 온 걸 잘한 거예요. 이 연말에. 지금 여기에 잘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절대적인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강연이든 그런 책이든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하고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제 추천은. 그리고 지금은 강사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 좋은 에너지를 자꾸 만나는 게 최고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하고 어우러지고 내가 정말 선생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인격이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거를 오히려 하세요. 지금은 강사 되겠다 이런 거 다 무의미해. 에? 지금 운전이나 잘하라고. 졸지 말고! 아까 소장님이 사진 찍으라는 것도 제가 안 찍고 말이야. 정신 차릴 미래가 없단 말이야. 특별히 지금 30이 안 됐는데 강연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요, 강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배우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하지? 야, 이 책 너무 좋다. 야, 이 장소 가면 나는 진짜 이 장소에서 나올 때 너무 뭔가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데랑 연합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돈 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노스페이스 장갑이라도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나중에 몽클레어 입을 수 있어. 진짜요? 아. 그 선생이 몽클레어를 사주는 게 아니라 삶이 선생님한테 몽클레어를 사줘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감사하고, 여기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영상. 좋아요. 한 번만. 좋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도 분식 하세요? 지금은 이마트에서 아. 그거 이렇게 아, 소시지 굽고 막 이런 일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최근에 뭐 그거 옛날에 노스페이스 못 사 입고 그런 거 막 터졌다는 거 막 그게 그런 거예요? 나 어렸을 때 해보고 싶은 거 그때는 다 참고 이렇게 착한 애처럼 그랬는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좀 터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막 사고 싶고 막 내가 못 해봤던 걸 이렇게 계속 보상심리라고 하죠. 그때 못 해봤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돈을 좀 쓰는 편이에요. 제가 저한테나 뭐 친구한테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있거든요. 어머니 꼭 우리 따님한테 꼭 따님 너무 어른스럽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중간중간에 딸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아이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랑 꼭 신데렐라 보러 가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갈래요? 신데렐라? 저 좋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랑 여기 네. 오빠랑 같이 네, 신데렐라 보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시간 이렇게 좀 할애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항상 나랑 되게 많이 싸웠잖아. 아침을 먹을 때도 너 뭐 할 거냐, 나 이런 거 할 거다, 너 하지 말아라. 항상 의견이 안 맞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렸을 때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뭐 친구들 삥 뜯고 담배 피고 오토바이 타고 정말 그렇게 엄마 아들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삶을 보낸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목표도 생겼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 사랑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엄마 아들로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절대 창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한번 살아볼게. 사랑해. 맞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 없이 여기까지 잘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신데렐라 보면서 뭐 하고 싶어요? 그 유리구도 한번 가지고 싶어. 유리구두 가지고 싶어요. 사장님 유리구두 사줄 수 있습니까? 사장님 제가 계속 뭘 사달라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아유. 네. 아버지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엄마 없이 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또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각자 자신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다시 내 삶을 사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도 청년이 된 우리 젊은이하고 그리고 또 어린 동생 돌보면서 어린데 어린 티 안 내고 너무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게 살아온 우리 친구에게 특별히 큰 박수 보내면서